days I'm interviewing, said that I was going to be a guy who just stay in a bar. So that motivated me, and he rescued me from a bar to be here today. This guy said that he just want to come back fighting 2010-7. I think he's a very talented guy. He's a waste of talent. So I want to rescue him too to come here and fight. I wish he spoke English. I wish he spoke English. I know that I'm not going to do what he did to me, maybe fight 3 times to fight him on middleweight. I know he's a guy that have a history, so I'm going to make that fight. Hey, Alessandra, come to daddy. 될 놈은 된다라는 불합리한 문구가 생각날 만큼 인생이 술술 풀리는 페레이라인 것 같습니다. 입식과 종합을 대표하는 프로모션인 글로리와 UFC의 미들급, 라이트 헤비급 두 체급 챔프를 달성하게 된 페레이라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플라이, 벤텀급의 더블 챔프였던 헨리 세우도와 가장 비슷한 커리어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이점이라면 세우도와 같은 경우 종합 무대에서 호환성이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레슬링이 베이스인 반면 페레이라는 공략법이 확실한 능력치의 구할이 스트라이킹에 치우쳐진 파이터라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오랜 집권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라이트 헤비급은 강력한 그래플러가 상대적으로 적은 체급이기도 하고 방어전을 제외하더라도 UFC에서의 단기 커리어 그 자체만으로 보았을 땐 7전 6승 1패, 그 사이에 3번의 타이틀 매치와 2번의 타이틀을 거머쥔 역대 최고 중의 하나로 봐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경기에서 프로아츠카는 경기 초반 페레이라를 눕히는 것, 또 지저분한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 페레이라는 체력을 최대한 비축하며 리커버리를 해주는 것과 프로아츠카의 스탠스가 낮은 만큼 앞발을 공략해주는 것으로 둘의 숙제는 명확했고 어느 정도 잘 공략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많은 팬들이 예상하시던 것처럼 페레이라가 레그킥을 굉장히 많이 성공시켰죠. 프로아츠카가 평소보다 다리를 낮게 깔아주거나 스위치를 해주는 모습으로 보아 2라운드부터 데미지 누적으로 어느 정도 기동력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위치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1위는 스위치가 잦은 선수입니다. 잦은 스위치의 장점이라면 상대가 거리를 쉽게 읽지 못한다는 점과 반대 스탠스에서 오프닝을 찾기 쉬워진다는 점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단점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프로아츠카는 활동량과 폭발력이 가장 큰 장기인 선수로 먼 거리에서부터 뒷손, 쉬프팅으로 추격, 스탠스 체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대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고 1위의 다이나믹한 움직임에 당황을 하고 케이지에 갇힌 상대는 화력에 밀리며 큰 거 한 방을 내주고 쓰러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페레이라와 같이 잔발로 공간을 지우고 상대가 정면에 서길 강요하는 테크니컬한 스트라이커를 상대로는 스탠스 스위치로 크게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킥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스탠스 체인지는 최대한 자제시키는 편인데 프로아츠카는 잦은 스위치에 비해 오소독스가 훨씬 편한 파이터이고 킥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묵직한 바디킥을 자랑하는 선수도 아니죠. 스위치가 잦은 선수의 양손 양발이 얼마나 편한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라운드 컨트롤을 보면 됩니다. 1라운드에 2분이나 페레이라를 깔아놨던 컨트롤 타임에 비해 상위에서 데미지 자체로만 보았을 땐 몇 번의 엘보우를 제외한다면 크게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는데 페레이라의 하위 대처가 나쁘지도 않았고 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포인트나 체력을 빼먹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득을 가져갔다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왼손은 페레이라를 컨트롤하고 파운딩을 셋업하기 위해 사용됐죠. 스트라이킹 스포츠와 반대로 레슬링과 같은 경우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앞에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만큼 레슬링의 호환성이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고 MMA에선 상위에서의 파운딩 혹은 서브미션 그 자체보다 어떻게 셋업을 하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애초에 상위에서 양손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컨트롤과 셋업을 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프로아츠카에게 크게 기대하는 모습 역시 아니지만 프로아츠카와 같은 경우 그라운드 컨트롤에서 확연히 선호하는 파워핸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입해 보았을 때 스위치 타이밍에 킥을 많이 허용하는 모습과 페레이라의 입장에서 거리감으로 크게 불편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프로아츠카가 굳이 사우스포로 경기를 풀어가야겠다는 느낌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 내용과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조로건을 비롯한 여러 해설자들이 프로아츠카의 스위치 능력을 강조했던 것에 반해 페레이라 정도의 타격가를 상대로 스위치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애를 좀 먹긴 했어도 프로아츠카가 몇 번의 셋업을 끝으로 1라운드에 싱글렉을 잡으며 넘겨주었죠. 블라코비치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길로틴 그립이 꽤나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프로아츠카가 싱글렉 그립을 아래로 눌러 공간을 확보하고 버텨주며 풀려났는데 페레이라가 하위에서 자신이 더 있었다면 충분히 다리를 감으며 캐치를 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뭐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겠죠.
다만 컨트롤보다 데미지를 주기 위해 엘보를 내며 밸런스가 살짝 무너진 틈에 프로아치카가 뽑아냈기 때문에 역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페레이라의 경우 케이지를 등지고 하는 리커버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등이 캔버스에 닿았을 경우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 또 블라코비치전으로 보았을 때 백을 내준 후에 대처는 굉장히 아쉬웠을 만큼 그라인딩이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는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큰 데미지는 없었지만 체력을 많이 소모했을 것 같고 프로아치카가 더 공격적인 압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는 있었죠. 서로가 화끈한 타격가인 만큼 이 둘의 타격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정석적인 타격가와 변칙적인 타격가인 이 둘의 스트라이킹에서의 이해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아치카는 프레셔, 볼륨, 또 먼 거리에서부터 아래서 위로 내는 업킥, 어퍼, 점핑리가 가장 큰 무기인 선수이죠.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상성상 페레이라에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옥타곤 중앙에서 페레이라에게 타격을 집어넣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페레이라는 단발성 킥이나 바디 셋업을 주로 하는 선수로 상대가 공격을 들어온다 싶으면 생긴 것과 다르게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빠져버리는 케이지 사이드가 아니라면 터프한 익스체인지를 즐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리의 어드밴스엔 그대로 뒤로 빠져버리죠. 결국 옥타곤 중앙에선 앞손을 길게 뻗어주어 오버핸드나 어퍼는 앞손으로 잘 걷어주기 때문에 페레이라가 큰 타격을 허용하는 시퀀스를 보면 아데사냐가 했던 것처럼 앞손을 걷어주고 뒷손이 따라붙거나 뒤로 빠지는 상대에겐 정석인 바디 베이팅으로 가드를 내려주고 나오는 레프트 훅 컨비네이션의 앞면을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아치카는 긴 리치로 앞손 컨트롤을 잘해주는 편이지만 페레이라는 앞손 싸움이 좋기도 하고 이번 경기에선 레그킥의 부담으로 앞손을 컨트롤할 거리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프팅과 나오는 뒷손은 사이드로 빠져주자 레프트 각이 나오지 않았고 라이트는 대부분 앞손에 걸렸죠. 오히려 킥 타이밍의 카운터 혹은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유의미한 타격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문제는 케이지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페레이라의 타격은 굉장히 날카롭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무리한 오펜스를 감행하다 라이트, 레프트 훅 컨비네이션에 다운이 됐죠. 리플레이를 보면 라이트 직후에 레프트가 얼마나 깔끔하게 들어가는지 볼 수 있는데 얼리스탑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엘보 연타를 허용한 이리가 뒤로 넘어가기도 했고 마운트에서 마무리가 된 만큼 경기가 진행됐어도 불필요한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쉽지만 부적절한 스탑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뷰에서 말씀드렸듯 근거리에서 훅이 무겁고 날카로운 페레이라를 상대로 케이지에 갇히는 것 혹은 가둬두고 러쉬를 감행하는 것 둘 다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페레이라를 공략해줄 더 확실한 방법은 클린치로 최대한 공간을 지워버리는 것인데 프리뷰에선 페레이라가 클린치 게임에서 더 위협적일 것 같다는 예상을 했지만 실제 경기에선 프로아치카가 오히려 밀어주는 양상이었죠. 레벨 체인지 페인트로 페레이라의 반응을 잘 이끌어주기도 했고 양손을 컨트롤한 후에 바디니를 내는 센스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한 오펜스를 감행하는 것보다 클린치로 묶어주고 지저분한 체력전으로 가는 편이 이리에게 더 안전하지 않았나 싶고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 이런 점은 본인도 꽤나 아쉬울 것 같네요. 또 이번 경기에서 나온 페레이라의 시그니처 무브 중 하나인 공간을 갉아먹는 옥타곤 점유인데 앞으로도 페레이라를 상대하는 선수는 페레이라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공간을 지우며 압박을 해온다면 아예 크게 돌아주며 리듬을 끊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프로아치카의 괜찮은 레그킥이 몇 번 들어갔지만 블라코비치도 그렇고 페레이라의 레그 컨디셔닝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텐더들도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프로아치카의 입장에선 조금 아쉬울 것 같지만 일단 가장 걱정됐었던 부상 회복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트 헤비급의 활력을 더 불어넣는 스타일인 만큼 더 자주 봤으면 좋겠고 페레이라가 얼마나 오랫동안 벨트를 쥐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이 내린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자마일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번 경기를 본 앙칼라예프와 블라코비치는 열심히 페레이라를 콜아웃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로 자극을 받은 아데사냐가 빨리 복귀 선언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많이 늦어진 UFC 295 메인카드 분석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